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위기 때 항상 장수가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듯이 정말 지금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지난주에 이제 작년 실적이 이제 보도되면서 다 마이너스 성장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거는 코로나 탓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 탓을 돌리기보다는 우리 네트워크 리더들의 리더십의 부재가 아닌가. 명랑이라고 하는 우리 영화를 많이 봤을 겁니다. 이때도 대통령 탄핵 뭐 기타 리더십 부재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누군가 끌고 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에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급습이 진짜 리더들이 나타나서 끌어주기를 바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명란회전이 1,800만 명 정도 아마 봤다고 그러죠.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영화듯이 이때 했던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상황되는 그런 판단, 그런 판단에 어떻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 누구나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트워크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리더들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잘 만들다가도요, 회사가 오너가 먹고 튀어버리면요 바로 망해버리고, 또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며칠 부진이 되면 또 망하고. 그래서 우리 앞전에 지금 이제 정찬호 로얄 크라운께서도 제가 듣기로 27년 동안 17개의 방판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가 18번째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직후로 이제 자유 땅을 밟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1년 한 7개월 전에 정찬호 로얄 크라운 사장님과의 만남이 직후로 제가 인생을 터닝포인트 하게 되는 그런 운명적 만남이 아니었나 항상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우리 그 이수신 장군께서 어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집안을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 태어나서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면서 눈칫밥 먹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요, 라인을 갖다가 많이 따지시는 분이 있어요. 스폰서가 난 별 볼 일 없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집안 탓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냥 해내는 겁니다. 자기의 꿈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물론 훌륭한 스폰서 라인에서 하면 뭐 금상첨화겠지만은 전 지금 이 직구 시스템은요, 진짜 라인 상관없이 모두가 로얄 리더스 클럽, 그러니까 리더스 클럽에서 서로 리더들이 협조하면서 라인 상관없이 지금 지방 원데이도 같이 협력해서 하는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월요 직구퍼 세미나도 어떻게 라인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통합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액체 다이어트도 어떻게요? 상관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 원데이 세미나도 아주 리더들이 다 협심해서 시스템이 안착된 시즌 2를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는 스폰서 탓하시면 안 됩니다. 그 스폰서를 탓하는 순간요, 그 파트너도 본인 스폰서를 탓하게 됩니다. 저는 네트워크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폰서는 이상형이 아니다. 이상형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옆 라인이 옆집 아저씨가 더 부럽거든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막상 가보면 별 볼일 없어요. 그냥 운명처럼 그냥 받아들이면서 직후를 만난 것처럼 그 스폰서 라인도 서로 좀 부족되면 그저 부족된 것들을 내가 메꿔서 내가 그 집안의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사람이 주역이 되시길 바라는 첫 번째 교훈을 배우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말아랍니다. 나는 첫 시험에 낙방하고 32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이순신 장군이 5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32이면요, 옛날 32 나이는 이거 중년도 한참 넣어서 이제 사실은 노년에 들어가서 과거 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도 안 합니다. 보통 15세, 18세 정도에 이제 과거 보면서 빠른 분들은 남이 장군 같은 건 그렇게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몰락한 가문이라 문가를 볼 수가 없었어요. 문가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가를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그 늙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늙은 나이에 말을 타다가 또 낙마해가지고 다리가 또 부러져서 목발까지 또 다시 메고 또 뛰었어요. 정말 이 의지의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요번에 올림픽 때도 아까도 넘어져도 하고요. 또 비인기 종목에서도 정말 묵묵히 하는 그런 분들이 찬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나쁘다고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 머리가 이제 뭐 60, 70대는 뭘 하겠어. 우리 사업 머리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아니, 좋은 제품, 친환경 제품, 그 다음에 이런 거 쓰는 거에 머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소비자로서 가질 수 있는 현명한 소비 능력만 발휘하시면 됩니다. 머리하고 상관없고요. 만약에 머리를 탓한다 그러면 내 밑에 파트너를, 머리 좋은 사람을, 저 같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그냥 집어넣으시면 제가 스폰서님을 열심히 모시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머리 나쁜 거, 나이 많은 거 탓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특히 머리가 나쁘다는 거는 또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이렇게 하신 분 계세요. 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대학 나오신 분들은 뭐 의리 빵빵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정찬호 사장님 그냥 간단하게 마케팅, 그냥 내 명단에서 두세 명 찾아내는 겁니다. 내 명단 100명 중에서 20명 정도 사업자 명단 중에서 그 중에서 사업 전달해서 똘똘한 사람 그냥 서너 명 찾아내는, 카드 52장에서 넉 장의 에이스를 찾아내는 게임이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눈이 침침한 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눈이 침침해? 그러면 루테인 주시고요. 간이 좀 피곤해? 그럼 밀크시슬 주고요. 면역력이 좀 약해? 그럼 어떻게 CK 전달하시고요. 머리가 푸석푸석해? 직구 샴푸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뭐 머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IQ 70 침팬지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서부터 머리 탓하지 말고, 나이 탓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사업하자. 제품 애용하면서 느꼈던 그런 진솔한 얘기를 내가 나누는 일이다. 간단합니다. 세 번째는요,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말자입니다. 나는 평생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았다. 옛날에는 상시 위장 약이 없어서요. 그 난중일기를 쓸 때도요, 매일매일 한쪽에는 내가 몸이 아파서 했던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중일기보다는요, 자기 그 병명 얘기하는 그게 더 많을 정도로 이렇게 고질병들을 앓고 있었는데도요, 의지 하나만큼은 세상 최끝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의지. 그리고 몸이 아프면요, 직급을 더 해야 돼요. 건강보조식은 진짜 CK, 저희 와이프도 당뇨 때문에 고생하다가 CK 먹고 당 수치 잡았거든요. 또 액체 다이어트, 요번에 진짜 대박이에요. 액체 다이어트 두 달째 지금 하면서 1기, 2기 두 번째 참가하면서요, 지금 한 6.5kg를 빼고 체지방률 갖다가 한 4% 정도 낮추고 나니까요, 전혀 다른 여자가 돼 있어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얼굴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땡땡에서 이제 넘어올 때 보다도 제가 지금 6.5kg가 빠졌는데요, 정말 몸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마 CK와 건강보조식품, 그 다음에 체계적인 다이어트, 액체 다이어트라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몸이 아프면 더 열심히 하면 바로 낫습니다. 진짜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건강해지고 이뻐지고 날씬해지고 돈 벌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는 사업이다. 몸 약한 사람 건강해지고 돈 벌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또 몸 약하신 분들을 또 살려주는 일을, 생명을 살려주는 일까지 하는 그런 부분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많은 분들이 탓해요. 나는 지금 다른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스폰서님 도와주세요. 이러는데요, 우리 아까 방금 하셨던 우리 정찬호 로얄 크라운의 스폰서님이, 제가 옛날 스토리를 좀 들었어요.
직급 시작할 때 5억 원 정도가 빚이 있었고, 이렇게 강의할 때 항상 강의 뒤편에는 채무자들,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빤히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면서 지금 이제 어쨌든 6년 차 되시면서 누적 수입 80억을 넘기면서 빚도 다 갚으시고 집도 사시고 아들 장가 가면서 또 집도 사주신 것 같더라고요. 또 뭐 명차도 뽑고 그다음에 뭐 우리 서연이 우리 로얄 크라운 사장님 좋아하는 그 그림 그리면서 화가로서 또 진출할 수 있게끔 내조도 하고, 너무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본이 없다고 탓하지 말자 이거죠. 우리 김영삼 로얄 크라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너무 어렵고 막 딱지 붙어가지고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캠퍼스에서 침대 놓고 잤다고 하더라고요. 핑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주제로 보면 이것을 쭉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집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일이 직급 비즈니스고 직급 시스템이 마련됐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빈손으로 전쟁터에 다시 돌아와 12척 남은 배로 330척의 적을 무찔렀다. 자본이 없어도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썼습니다. 명랑 울들목에 딱 해가지고요, 여기 회오라 치는 회오리 그 물기를 갖다가 이용해서 수장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머리로 영리하게 쓰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아까 자본이라는 것은요, 명단이 자본이지 내 실제 자본이 아니다. 정찬호 사장님 진짜 어렸을 때 그 전화를 걸지 못하는 핸드폰 가지고 받는 것만 가지고도 했는데, 지금 그 정도 어려운 사람은 전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냅시다. 핑계는 오늘부로 그냥 던져버립시다. 5번째, 기회가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 진 후에 47배야 제독이 됐어요. 47이면 옛날에 은퇴해서 그냥 이제 죽을 날을 갖다가 기다려야 될 정도의 나이입니다. 옛날 이 시대 때는요. 대체로 옛날에 50세 가기 전에 대부분이 죽었고요. 장수한 사람이 55세고요. 진짜 장수한 사람이 60세라 환갑을 갖다 쳐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보면요, 80에 직급하는 거예요. 80에 직급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58세에 이 직급을 만나게 됐어요. 58세에 직급퍼가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59세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이제 어떻게? 만 60세에 내년 환갑 자치할 때요, 로얄 크라운 도전할 겁니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어떻게요? 빨리 가야죠. 그리고 자유롭게 하면서 우리 정찬호 로얄 스폰서님, 박민승 로얄 스폰서님하고 골프도 치고 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즐기면서 멋지게 파트너들 후원하는 게, 그런 삶을 사는 게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았다. 70에도 할 수 있다. 80에도 할 수 있다. 80에 직후퍼가 되었다. 그래도 성공할 수 있다. 자, 조직원의 자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작을 만들었고 23번 싸워서 23번 모두 이겼다라고 이렇게 어록을 남겼어요. 자, 저희들에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면 직급 좋은데 나는 인맥이 없어. 난 아쉬운 사람 할 사람이 없어. 주변 사람에게 나는 그런 거 부탁을 못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가족이 없습니까? 친척은 없나요? 친구는 없나요? 동호회는 없나요? 친환경 좋은 제품 쓰는데 무슨 상관이 있죠? 아직 그분은요, 우리 직급을 공정 플랫폼, 쉽게 얘기해서 협동조합형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모르고요, 다단계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단계로 인식하니까 남한테 전달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으면요, 어디라도 나가세요.
저희 파트너 중에 한 분이 베트남에 계신 분들이 인맥이 좀 없으니까 그냥 교회도 나가고요, 친목단체에 나가고요, 거기서 사귀었답니다. 거기 사귀어서 만난 사람이 어떻게요? 지금 다이아몬드 2분이 되게 계세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회활동 다시 하세요. 정 힘드시면요, 지금 애를 낳으세요. 그리고 걔를 20년 동안 키우세요. 성년이 됐을 때 2주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원이 없다고, 조직원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길 가는 사람이라도 붙들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꿈이 있다면 꿈을 갖다가 거역할 수 없습니다. 진정 내가 사랑한다면,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다 시켜야 돼요. 저는 세 딸을 반드시 시킬 겁니다. 아직 학생들이라. 자, 7번째, 옳지 않은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지 마라. 제가 요거는 그렇습니다. 나는 20살의 아들이 저기 칼에 잃었고 또 다른 아이들도 함께 전장터에 나왔어요.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그런데 제가 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직급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라. 뭐냐면 우리 캡틴께서 직급을 만들면서 하지 말아야 될 선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가 되라고 만들었지, 악한 방법으로 베팅이나 유인행위나 인터넷 재판매나 그 다음에 투자를 시켜서 사람들 돈을 잃게 하거나 그런 나쁜 방법으로 올라가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윤리강경을 지켜가면서 직후법 외의 어떤 철학을 갖다가 내가 몸소 익히면서 직후에 진짜 잘 돼 있는 어떤 시스템에 내가 합류하면서 올바른 시스템 방법을 갖다가 가이드를 받고 올바른 리더십을 갖춰서 선한 영향을 갖다 끼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리더를 만드는 직후 이 회사가 꿈꾸는 거에 동참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 아닌 것으로는 피를 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온라인 판매하는 것은 과감하게 지고화를 막론하고 정리할 수 있는 우리 캡틴의 결단, 저는 응원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어떤 진짜 방법으로서 내통 문화가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직후이야말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문화를 바꾼 정말 참된 회사다라는 그것으로 기억 남을 수 있고, 자식들의 당대 때가 아닌 자식대 애들은 가장 일하고 싶은 곳 삼성이 아니라 직후에 나가 지원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멋진 회사가 미래에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서 만들어 같이 함께 나아가 봅시다. 8번째,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들로 또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당했고 불이익을 받았다. 그래도 한마디 얘기하지 않고 달게 받았어요. 백의종군 했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시작할 때 나는 이제 시작하는데 스타서부터 브론즈서부터 10단계까지 어느 세월에 해? 이럴 수 있어요. 또 우리 스폰서는 왜 피를 성장 못하고 골드에서 골 때리게 그렇게 머물러? 근데 우리 직급이 조금 마케팅에서 조금 헤매시는 분들이 골드 직급자들이 좀 많아요. 이것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파이어와 루비로 내가 승급을 하고 또 그 파트너들도 따라서 그것을 후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지위를 탓하지 말고 내 스폰서는 왜 핀이 약해? 이런 거 불평불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해내는 겁니다. 저 역시 우리 정찬호 로얄 스폰서님과 그때 해서 같이 시작했지만 지금 1년 7개월 동안 단 한 명의 소비자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블루 다이아몬드 다 해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좀 만나니까 조금 더 도와달라고 요새 좀 가끔가다 때도 좀 쓸 줄 아는 애교도 징징대야 또 이렇게 또 주실 거라고. 근데 너무 징징대면 안 됩니다. 스스로 해내야 됩니다. 적어도 어디까지요? 블루, 루비와 다이아몬드까지는 스스로 해내고요. 좀 더 큰 핀을 가기 위한 또 밑에 파트너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갖다가 협력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래 요청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중국에 여러분들이 진출하게 되면요, 중국 분들은 묻습니다. 당신 직급이 뭐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여기에 업을 하셔야 돼요. 핀업을 해놔야 돼요. 중국 사업 가만히 지켜보다는요 큰일 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직급을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뭐 하면 최고 직급 데리고 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최고 직급 돼버리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도전하셔야 됩니다. 9번째,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 갖지 말자. 나는 끊임없이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빼앗긴 채 옥살이까지 했다. 이것까지는 안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직급에. 그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위에 스폰서가 음해하고요, 파트너가 음해해가지고 이렇게 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좀 합니다. 저도 그 전사에서 그런 어떤 아주 그냥 모함을 당해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요.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스폰서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파트너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요, 어떻게? 불만 갖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죠? 언젠가는 다 알아줄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째입니다. 윗사람이 지시라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자. 나는 14년 동안 변방오지의 말단 수비 장소로 돌면서 변방에만 돌았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흐지부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주위를 둘러보시고요, 나의 행동, 10 베이직스를 하고 있는가, 백투 더 베이직을 돌아서 내가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변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업이 당장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윗사람들 막, 그리고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윗사람이 지시해서 베팅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망가졌다, 카드 긁었다, 사재기를 갖다 유도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당하게 부당하면 그걸 갖다가 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강제로 여러분을, 직급에는 없습니다. 직급 배팅이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시키는, 다른 어떤 타다단계에서 그렇게 시키던 습관이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하는 스폰서 말은 안 들으셔도 불이익을 하나도 당하지 않게끔 마케팅이 돼 있습니다. 그 다른 곳에서는요, 제가 전사에서도 그랬습니다. 직급 그에 같이 간택되지 않으면 어떻게? 낙오될까봐, 간택 안 되면 요번에 낙오될까봐 억지로 긁어서 따라가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는 없습니다. 직급 배팅 할 일이 없어요. 그거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급 배팅이 아니라 직급 도전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승급을 위해서, 나의 성공과 너의 스폰서와의 어떤 공동의 성장을 위해서에 대한 직급 도전의 문화는 있지만, 직급 배팅은, 의미 없는 배팅은 거절해도 좋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정찬호 스폰서님 맞습니까? 예? 예. 자, 11번째입니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늘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서정훈 대표님께서 남원 세미나에서 너무 멋지게 진짜 완전히 진짜 네트워크 회사의 어떤 CEO로서 변모하시고 두루두루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본인의 진정성, 앞으로 직급이 나가야 될 한 20년, 100년 대계를 그림을 그려줬던 멋진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직급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긍심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선언할 겁니다. 나는 적들에게 물려나가는 마지막 전투까지 스스로 목숨을 택겠다, 이렇게 하는, 의미심장하는 그런 말처럼 들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캡틴의 그거에서는 저 양반이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충분히 그냥 알코올 날통 이룰 만큼 이뤘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셔야 될 수도 있는데, 스스로의 고통길을 갖다가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목숨을 걸면서 하는 것 같은, 계속 GMP 공장을 늘려가고 재투자하고 수입을 한 푼도 안 가져가고 오로지 직급의 성장,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또 올라오시다가 부당한 어떤 것들을 하는 어떤 리더들이 안타깝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차를 세워놓고 30분을 울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진정성 있는 그런 걸 보고, 내가
직후에 저런 멋진 CEO와 캡틴과 평생을 살다가 같이 죽으면 멋지지 않을까? 마지막 전투까지 우리 캡틴의 그 꿈을 이루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 한 1만 명 정도 만들어서 세상에 등불이 되는 그런 리더들의 모습을 같이 보는 그날까지 저도 직후과 같이 이 배에서 내리지 않고 전사할 때까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는데 죽을 마음으로 하는데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느낀 거는 이 이순신 장군이 이제 마지막 전투라고 예상했던 노량해전에서 이제 직감한 겁니다. 이 마지막 전투에서 내가 이기면 내가 돌아갔을 때 분명히 선조라고 하는 그 왕의 어떤 성품으로 봤을 때 공을 갖다가 자기로 뺐고, 왜냐? 민심이 너무 이순신 장군에 몰리다 보니까 자기를 역적으로 몰아서 치게 되면 자기를 따랐던 그 장수들과 자기를 따랐던 그 백성들이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사 지음까지 벌을 매기는 사람인데, 군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갖다가 개간했는데 땅을 국가 땅을 허락 없이 왕 허가 없이 개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처형당할 것을 직감하고 어떻게 역적으로 몰릴까 봐 전쟁터에서 영웅이지만 전쟁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왕권으로 가져야 되는데 왕권을 못 가져오면 결국 안 되니까 모략 중상해가지고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스스로 갑옷을 벗고 노량해전을 갔던 것.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나. 저 분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지금 존재하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광화문에 있지 않나. 우리도 지금 많은 네트워크에서 오해와 편견을 받는 그런 부분에서 각자가 장군이 돼서 스스로 지키고 의미 있게 이제 가는 것들, 의미 있게 죽는 것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게 죽는 그날까지 how to die에 대한 어떤 부분을 생각하게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있어도 절대 적에게 두려움을 포출하지 말자. 강한 적도 두려워하기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누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가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용기를 갖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거북선 한 대가 남아있던 거북선 한 대를 갖다가 어떻게 했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때 처절하게 좌절하거든요. 아무리 강한 이순신도 그냥 12척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330배. 그래서 이 거북선 하나 가지고 어떻게 희망을 거는데, 거북선이 타서 불탈 때 이 이순신도 처절하게 좌절했을 겁니다. 아니 좌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다시 맞섰고 누구나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는 일이요, 당장 되지도 않고 어떨 때는 홀로 고독하게 막혀있고 정말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미팅에 나오면 힘을 받지만 집에 있으면 고독하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각자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강한 적도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전달하는 어떤 다른 타단계 리더들도요, 내가 만약에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땡겨와요. 두려워도요,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제가 요번에도 정말 두려워하시는 애터미 5년 정도 본부장 하셨던 분도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전사에서도 넘어올 때 두려웠어요. 왜? 2억 원 정도 돈이 나오는 거를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우리 정찬호 스폰서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스폰서의 역할은요, 뭘 PB를 몇 개를 내려주고 사람을 달아주는 게 아니라 진정한 후원을 하고 같이 동반해서 거절을 당했을 때 같이 옆에서 있어주고, 그들이 두려워할 때 같이 공감하고 두려움을 뺏어가 주도록 용기를 내주는 그런 말 한마디 해주는,
항상 옆에 있는 그런 스폰서가 돼야 되고, 그런 스폰서가 진정한 직구포 선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오늘 쭉 이렇게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이겁니다. 누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가? 성패가 좌우되듯이 우리는 우리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스폰서들도 있지만,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진짜 막연하게 그래도 우리가 후발주자고 작년에도 매출이 줄고 올해 발표했을 때 13위로 밀리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고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직급이 있고 우리에게는 캡틴이 있잖아요. 멋지게 이 두려움과 맞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이순신 장군보다 더 멋지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제가 직급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님도 너무 훌륭하시지만 제가 금요일 날에는 이순신 장군님이 떠오른 거예요. 이순신 장군 같은 대한민국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분이라면 진짜 나라를 맡겨도 될 만한 그런 인재가 아닌가. 직급을 넘어서 이런 어떤 생각이 있지만, 우리는 뭐 정치 같은 거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직급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리더. 그래서 아까 12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왜?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 사랑하는 가족의 진짜 자유를 위해요.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 멋진 라이프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야 됩니다. 스폰서를 잘못 만났다 하더라도 집안을 탓하지 말고 해야 되고요. 머리가 나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고요. 내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자본이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해야 되고요. 두려움이 있다라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진정한 리더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